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이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IT의 어떤 양대 산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IBM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클라우드, 빅데이터에 저마다 좀 발을 담그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역시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투자 매력도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지 설명 들어보시죠. 네, 최근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이 IT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움직였던 IT 산업이 빠르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소프트웨어 업계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고 있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전 세계 145개가 넘는 국가에서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벌써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친숙한 기업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라클을 대표하는 제품은 데이터 관리 베이스 시스템인 DBMS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또 정리하고 보관하기 위한 이 시스템은 업계에서 벌써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DBMS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이뿐 아니라 오라클은 서버와 네트워크 또 스토리지 부분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강한 기업이긴 하지만요. 지난 2009년에는 미국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하드웨어 부문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업계의 거인 오라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IT 종사자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이제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저도 이제 10여 년 전 이제 IT 회사 다닐 때 보면은 이 오라클에다 가격 조회를 하면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절대 좀 가격을 할인을 안 해주는 그런 기업으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워낙에 좀 수요가 풍부하고 거기에다 기술력이 워낙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 오늘 이 오라클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노수원 연구원 통해서 자세한 매력도 찾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라클을 오늘 가져오셨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기업인데요. 자세한 기업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우선 현재가는 43.89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신보명은 ORCL,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946억 6,700만 달러, 일평균 거래량 1,000만에서 1,500만 가량입니다. 오라클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 판매하는 다국적 회사입니다. 145개 나라에서 수십만 명의 고객이 오라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소프트웨어 매출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IBM에 이어 3위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2011년 이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2만 3천여 명의 직원이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오라클 DBMS로 현재 유닉스 체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DBMS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보관하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인 ERP, 공급망 관리 시스템인 SCM,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인 CRM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DBMS 제품을 필두로 세계 DBMS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의 부분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오라클이 뭐 저희가 IT 기업 하면은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70년대 기업이 창립이 되었다고요. 쭉 성장 스토리도 좀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라클은 1977년 레리 앨리슨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레버러토리즈를 세우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1982년 주력 상품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맞추어 회사 이름을 오라클 시스템스로 바꾸었습니다. 1984년부터는 회사 매출액이 매년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잉크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기업 52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1986년 3월 나스닥에 주식을 상장했으며 1987년에는 매출 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 관리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1989년에는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1995년에는 처음으로 64비트 DBMS를 선보였고, 다시 현재 이름인 오라클로 바꾸었습니다. 2000년에는 자회사인 오라클 모바일이 설립되어 휴대전화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휴대전화 분야에서 고객들의 좋은 평가를 얻었고요. 2005년에는 인메모리 DB 전문기업 타임스텐을 인수해서
OLTP 전용 인메모리 DBMS인 타임스10을 선보였습니다. 2009년에 세계 4대 컴퓨터 서버 업체인 미국의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를 74억 달러에 인수해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요. 2014년 기존 오라클 DBMS의 인메모리 기능을 옵션으로 넣은 오라클 DB CBC 인메모리 옵션을 발표를 했고 2014년 6가지 새로운 오라클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현재도 오라클은 포스트 PC 시대에 대비한 제품을 잇따라 개발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PC 기반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윈도우 운영 체계를 만들었다면 오라클은 인터넷 서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포스트 PC 시대의 핵심 기술로 구상한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매출액 382억 7천만 달러, 영업이익 147억 5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차세대 맞춤형 클라우드를 제작해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이 조금 더 불붙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종목 수익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서서 지난해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까지 주요 실적들 추이까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금일 종가 대비 1년 전 주가가 38.14달러로 1년 수익률 14%가량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6개월 수익률 4.76%를 기록했고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분기 수익률도 6.26%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매출이 96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며 예상치 95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오라클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한 것은 4분기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주당 순이익도 69센트로 전망치인 68센트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는 새로운 공동 CEO인 마크 허드와 스프랍 카츠가 처음으로 회사를 이끈 분기라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적도 꾸준히 좋은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도 있는데, 종목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게요. 앞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는 IT 기업의 어떤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초점을 맞추고 투자 매력도를 찾아봐야 될지 자세한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라클의 클라우드 부분 진출이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란 사진, 문서, 동영상 등 각종 자료를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 등 내부 저장 공간이 아닌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 뒤에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업체에서 차세대 서비스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부분 클라우드 기업으로 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 시스템스가 클라우드 기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IBM도 클라우드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우드 부분에 주력하면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오라클인데요. 오라클이 클라우드에서 재기 발판을 찾았다고 CNBC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최근 개선된 실적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번 분기 실적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소프트웨어 매출은 전년 비 5% 증가한 73억 달러를 기록했고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같은 기간 45%나 급증한 5억 1,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은행 파이퍼 제퍼리가 공개한 2015 CIO 보고서에서 오라클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느 벤더가 총 클라우드 지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24%가 오라클을 지목했습니다. 셰일즈포스가 12%로 2위, 위크데이가 10%로 3위를 차지했고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8%로 공동 4위에 그쳤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오라클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로 보는 시각이 많지 않기도 한데요. 하지만 오라클은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벤더에 비해서 강력합니다. 저가 장비가 아닌 대기업이 사용하는 오라클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인데요. 오라클이 집중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다르게 서비스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 고객입니다. 일단 오라클은 오라클 DB와 웹로직, 자바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독보적인 플랫폼들을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오라클에게 큰 무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바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1,500만 명 이상이고 오라클 DB 개발자도 수백만 명인 상태입니다. 이미 오라클이 확보한 클라우드 고객이 6천만 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는 아직 성장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라클의 야심작 클라우드 기반 DB 서비스, 자바 클라우드 등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라클은 지난해 9월 DB 서비스, 자바 클라우드를 처음 선보였는데 전 세계적인 오라클 DB 인기와 자바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들도 적지 않은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순히 소프트웨어 사업 유지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통해 추가 매출을 올리면서 충분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약물 사용 과정을 더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초의 임상실험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솔루션인 오라클 헬스 사이언스 인폼 서비스도 출시를 했고요. 기업들이 비즈니스 방식의 소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오라클 소셜 클라우드 관계 관리 플랫폼 내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업무 공간인 소셜 스테이션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한 마진율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업 규모를 줄여서 매출과 마진 상승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좀 외국계 투자 의견들 또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 보면서 좀 장기적인 투자 전략도 같이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에 나온 의견은 매수 26, 보유 16, 매도 4로 매수와 보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금융사 카나코드 지뉴이티는 클라우드 부문이 성공적 전환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추가적 서비스 매출로 인해서 주가 전망을 낙관하며 목표 주가를 $50로 제시하고 밸류에이션도 한 1-2배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파이퍼 제프리 역시 오라클의 풍부한 제품 메뉴가 클라우드 수혜를 돕고 있다며 오라클의 투자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목표가를 $49로 잡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샌포드 번스타인이 목표가를 $52로 잡으며 시장 의견 중 최고가를 제시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5에서 15% 정도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선이 저항을 받고 단기 저점도 깨졌기 때문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저점 테스트를 하기 위해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고 이평선과의 지지를 받는 구간인 $42 부근이 이탈되지 않으면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보다는 박스권이 흐름을 보인 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멘텀을 보면서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차트까지 확인을 좀 해주셨습니다. 단기 저점을 조금 하회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오히려 투자 기회로서 좀 매수 관점 제시가 되고 있네요.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성을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포인트까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노수원 연구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해외 직투까지 쭉 살펴봤고요.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국내로 또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